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성주입니다. 일단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오늘로써 31살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보다 좀 늦은 시간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지쳐 보이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소음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조용히 말하고 있다는 거, 제 내면은 굉장히 신나 있지만 루즈할 수 있다는 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완전 입문자 입장에서, 제가 입문자니까요, 플러터랑 그 다음에 스프링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는데 이쯤 되면은 한번 제가 플러터와 스프링에 대해서 느낀 인상을 말씀을 드릴 만큼의 어떤 생각들이 생겼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기능들을 좀 구현을 했고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만든 서비스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이제 회색 이미지로 대체돼 있죠. 이거는 실제로는 제가 서버에서 이 이미지의 URL을 받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기 자체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서버가 통신을 한 결과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 밑에 이렇게 하단바를 만들었죠.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구현하는데 꽤나 애먹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메뉴에 들어가 보면은 뭐 이런 디테일들이 있고요.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메뉴들이 보이죠. 학습 자료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챕터별로 나뉘어져 있고, 눌러서 들어가면은 이런 자료들이 표시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나 이제 서버에서 방금 받아온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롤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은 리스트 뷰로 나오고요. 뒤로 돌아가 보면은 강의랑 과제 메뉴가 있습니다. 눌러서 들어가면은 강의랑 과제가 표시가 되고, 사실 이 다음 화면도 있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당장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질문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도 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글들이 보이죠. 여기서 아무 글이나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글이랑 댓글들이 보이죠. 그리고 댓글의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쓴 댓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오고, 눌러서 수정을 누르면은 댓글 수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수정하기 누르면 반영됐죠. 그리고 새로운 댓글을 뭐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쓴 글에 들어가면은 역시나 글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요. 뭐 삭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삭제가 되겠죠. 물론 사실 이런 식으로 동작하면 안 되긴 하죠. 왜냐면 삭제를 했을 때 니 정말 삭제할 거야? 이런 거 한 번이라도 물어봐 줘야지 이제 정상적인 프로그램인데 차차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만든 어플은 이런 모습이었고요. 보시기에 좀 초라해 보일 수는 있어도 엄청난 노력의 산물이다라는 거, 다듬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주요한 어떤 기능들, 예쁘게 꾸미고 이런 것들 외에 정말 주요한 기능들은 대부분 하지 않았나? 그런 정도의 감이 있고요. 개발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한 지 2개월 정도가 지났고, 저는 본업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하루에 일정 시간을 쪼개가지고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플러터와 스프링 독학에 대한 어려웠던 점, 그 다음에 좀 의외였던 점, 이렇게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어려웠던 점은 첫 번째로 화면 구성입니다. 코드를 글로 작성을 하는데 화면은 그 코드를 기반으로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판에서 그림 그리듯이 나 여기다가 뭐 놓을래, 여기다가 뭐 놓을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되게 편할 텐데 처음에 그게 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는 HTML, CSS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약간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편하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화면 구성이라고 하면은 되게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게 된단 말이죠. 뭐 예를 들면 어딘가에 떠 있는 버튼이 있어야 될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할 텐데 엄청 짜증나게 했었던 부분들이 막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만들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의 경우에는 나는 원래 이 모양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 모양으로 만드는 게 개 짜증나니까 이거 포기하고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타협을 한 것도 있었고요. 왜냐면은 저는 목표하는 이제 그 릴리즈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 모양 조금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내가 막 몇 시간을 막 머리 싸매고 고민하면서 시간을 그렇게 태울 그런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구현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몇 가지 있는데, 하단 내비게이션 바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버튼 5개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동작을 하게끔 만들려고 하니까 결국에 어떤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더라고요. 다행히 그게 이제 어떤 외국분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올려놔서 저는 그거를 보고선 따라할 수 있었는데 그 영상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가지 삽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라하는 것도 제가 기존에 작성해 놓은 코드가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또 그 영상을 보고서 갈아엎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순탄치가 않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어려움을 주는 부분이었고, 두 번째로는 비동기라는 개념과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이게 되게 좀 짜증나게 했는데 솔직히 아직까지도 좀 짜증나요. 일단 이 비동기랑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개발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코드가 진행되는 순서를 우리가 잘 짜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서버랑 통신을 한다? 그런 때는 이제 순서가 잘 진행이 되다가 서버한테 요청을 보내고 나 이런 데이터 필요하니까 보내줘. 그러면은 서버가 다시 나한테 이제 데이터를 보내주고 그 데이터를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코드로 내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제가 코드에다가 명시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데이터 야 보내줘 라고 했는데 데이터가 돌아오기도 전에 안 기다리고 다음 코드들이 이렇게 진행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냥 소위 말해서 뻥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순서를 잘 생각해서 이제 코드를 짜야 되고,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앱의 어떤 생명 주기인데, 뭐 앱에 여러 가지 생명 주기가 있겠죠. 처음에 켜졌다, 아니면은 뭐 앱이 완전히 꺼졌다, 뭐 어떤 화면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혹은 뭐 어떤 화면이 새로 고침이 되었다, 막 등등등 그런 시점들이 있을 텐데, 그 시점들에 어떻게 뭘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비동기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결국 하나의 키워드로 귀결이 되는 게 순서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근데 대략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걸로 동작하는 기능들도 만들어냈지만 아직까지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게 막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코드 짰는데 되겠지? 안 돼. 그래가지고 뭐야? 이러고서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뭐 이거 이렇게 바꿔볼까? 바꿨는데 돼요. 근데 나는 왜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이제 어떤 경우에는 파고들어서 이렇게 해서 동작이 되는 거구나, 오케이 이해했어 이러고, 어떤 경우에는 일단 지금은 도저히 모르겠다, 일단 동작하니까 넘어가, 뭐 이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부분, 비동기와 라이프 사이클이 어려웠다. 다음으로는 이제 서버 관련된 부분인데, 리포지토리랑 서비스랑 컨트롤러의 역할 구분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거죠. 뭐 어떤 로직이 있다, 앱 쪽에서 어떤 데이터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서버에서 받았을 때 이 서버가 어떤 데이터를 돌려준다, 그것과 관련된 로직을 리포지토리를 통해서, 서비스를 통해서 컨트롤러로 구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서비스를 거치지 않고 컨트롤러에서 리포지토리를 바로 불러와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악 물고 서비스 거쳐가지고 오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바로 리포지토리에서 써도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애매하더라고요. 서버 관련해서 또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URL 이름 정하기예요. 그러니까 서버한테 어떤 요청을 보낼 때 어떤 제가 정한 URL로 요청을 보내게끔 코드를 짜잖아요. 근데 그 URL을 짜는 규칙이 분명히 있다고 저도 듣기는 했고, 그리고 그 문서를 심지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칙이 은근히 복잡하기도 하고, 제가 본 것과 1대1로 대응이 안 되는 애매한 케이스들이 나오면은 이 URL 이름 어떻게 정해야 되지?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그거는 제가 만든 어플의 코드를 보는 다른 개발자가 생겨서 뭔가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지금은 기능의 구현에 더 집중을 하자 라는 판단으로 이름은 대충 짓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 이름 대충 짓고 나중에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점 네 번째는 반복 코드 줄이기요. 하다 보면 저도 느낌이 와요. 이거 분명히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 내가 썼던 코드인데 나중에 유지 보수하기 힘들 텐데, 반복 코드 줄여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생각은 들지만은 이게 또 시간에 쫓긴다라는 느낌도 있어서 그 코드들을 정리하지 않고 바로바로 이제 생각나는 대로 적다 보니까 뭔가 그런 식으로 반복 코드 줄이는 게 어렵기도 하고, 때때로 이제 제가 그래도 이 정도는 정리해가면서 해야지 라고 하면서 정리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때도 또 어려운 게 뭐냐면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좀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드 일부가 어디서 쓰였고 또 여기서 쓰였는데 얘를 이제 모듈화를 시켜서 여기에 꽂아놓고 저기에 꽂아놓고 해야 되는데 가장 똑똑한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게 막 끝도 없는 거예요. 점점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지금 당장 리팩토링 할 수 있는 것들은 리팩토링 하고 좀 더 복잡한 것들은 일단 앱을 배포한 다음에 조금씩 리팩토링을 해나가자. 네, 이런 판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코드를 줄이는 게 너무 어렵다. 마지막으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선택지예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렇게도 구현할 수 있고 저렇게도 구현할 수 있는데 어떤 게 가장 똑똑한 방법일까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이 중에 뭘 택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가 나옵니다. 어떤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 저에게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데이터가 너무 없다 보니까 고르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냐면 하기 쉬운 쪽으로 기울게 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다양한 방법들의 장단점을 제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럼 구현하기 쉬운 쪽으로 가자. 이래서 지금 제가 개발하는 거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좀 의외였던 점은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되게 막막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는 거, 그게 좀 의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막연하게 서버 내가 어떻게 만들어, 그리고 앞에 이제 화면 그리는 거 어떻게 막 논리적으로 동작하게 만들어, 막 이런 것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생각보다는 좀 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의외였다. 두 번째로는 플러터 관련된 자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이제 개발을 아는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했을 때도 플러터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거기 때문에 자료가 방대하지 않아서 좀 그런 부분이 위험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뭐 이것도 역시나 똑같은 그 얘기로 흘러가게 되는데, 제가 원하는 기능들이 그리 대단한 게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치면은 웬만하면 다 나오더라고요. 특히나 영어로 치면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로도 영상 만드는 분이 이렇게 많을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은데? 되게 의외다. 왜냐면은 내 친구들은 그렇게 경고를 했었는데. 마지막으로는 자바에 대한 엄청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지 않네? 라는 게 좀 의외였어요. 물론 이거는 정말 프로 개발자분들이 들으시면은 경로할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기본도 없는 놈이 뭐 어디서 잔기술만 배워가지고 막 이렇게 야매로 만드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죠. 사실은 인상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제가 만들어 보니까 이런 제가 보여드렸던 간단한 어플을 만드는 데에는 생각보다 자바 관련된 깊은 이해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분명히 스프링이라는 게 자바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자바에 대한 이해도 경험치 바랑 스프링에 대한 이해도 경험치 바가 이렇게 따로 있는 느낌이에요. 자바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스프링을 잘할 것 같지도 않고, 스프링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자바를 잘할 것 같지도 않은, 그러니까 둘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는 있지만 엄청나게 이렇게 붙어있는 느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다시 한번 강조드려서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제가 만들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간단하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물론 저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바 공부를 안 하겠다, 이거 아닙니다. 물론 제가 필요한 기능들을 인터넷 찾아가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거기에만 이제 만족을 하면은 뭔가 스스로가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것저것 가져와가지고 붙이는 사람? 개발자가 아니라 붙이는 사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자바라던가 하여튼 기초 언어에 대한 이해는 꼭 필요하겠다. 근데 내가 쓸 뭐 간단한 어플 같은 거 만들면 돼, 이러면은 자바를 막 엄청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다. 되게 의외다 그게.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발 공부를 제대로 시작을 한 지 만 2개월 정도 된 시점에서 플러터와 스프링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느꼈던 어려운 점과 그 다음에 의외였던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뭐 공감이 되실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참 개인적인 경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뭐 어떠한 의미를 지니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감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덜 외롭고 좋을 것 같아요. 돌아오는 주에 이제 할 것들은 남아있는 몇 가지 기능 더 만들고 그 다음에 결제 붙이고 AWS에 배포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결제랑 AWS 배포는 제가 진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뭐 다른 것도 제가 뭐 이전에 해봤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강의에서 뭐 예제로라도 이렇게 좀 접해봤던 건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그야말로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얼마나 어려울지 그런 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뭐 최대한 해봐야죠. 아무튼 이번 주 업데이트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업데이트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